안녕하세요. 디아베스 반도체 업종과 IT 산업 담당하고 있는 임준성입니다. 8월 22일 엑시콘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다소 아쉬운 모습이긴 하지만 이 실적과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세부 사항들을 한번 좀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파악을 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시장 상황이 더 개선이 되고 엑시콘이라는 기업에 대한 가치가 더 좋아질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에 대한 기대 사항들이 어떤 것이 있고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잘 이뤄가는지가 우리가 투자자의 입장으로서 해야 될 그런 역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요인들을 체크를 해보고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실적과 관련된 내용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을 일단 먼저 말씀드려보자면 2분기는 아직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서 여기에 좀 작성을 하면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77억이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적자가 났는데 한 31억 적자가 나게 되었습니다. 자, 실적이 지난 3분기부터 해서 급격하게 좀 매출이 줄어들고 영업이익이 적자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장비 회사들의 특징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비 회사들의 장비가 보통 뭐, 싼 거는 10억, 뭐 비싼 거는 한 30억 가까이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거의 수십억 하죠. 한 대 장비당. 그러다 보니까 이 장비가 수주가 많고 투자가 많을 때는 한 번에 막 몇십 대 이렇게 수주를 받다 보니까 실적이 한 번에 몇백억 이렇게 나오고요. 반대적으로 조금 업황 상황이 좋지 못하거나 투자 활동이 떨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실적이 이렇게 안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반도체 업황이 좋았을 때는 이렇게 실적이 잘 나왔고 23년도 이후부터 업황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현재까지 그 영향을 조금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업황이 조금 개선이 되고 지금 어떤 부분들이 보이냐면 삼성전자랑 뭐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국내 공장에 투자를 또 활발하게 진행을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 공장에 아마 엑시콘과 관련된 장비들이 납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관련해서 포괄 손익 계산서 가지고 1분기 대비해서 2분기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 가격이 있을 텐데 이 매출액 부분이 있을 거고요. 제일 처음에 이 매출액 부분이 있을 거고 이 매출액에 대한 매출 원가 가격이 들어갈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가격을 빼게 되면은 매출에 대한 총이익이 발생이 되고요. 이 매출에 대한 총이익에서 판관비를 제외를 하게 되면은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영업이익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영업이익이 나오기 위해서는 조건이 딱 정해져 있죠. 매출액을 높인다. 그리고 매출 원가를 줄인다. 그 다음에 판관비를 줄인다. 이렇게 세 가지 방향이 있을 거고 그래서 1분기랑 2분기에 대해서 실적의 비교를 조금 한번 해보자면은 1분기가 매출이 71억 원 나왔죠. 그래서 그 매출의 71억 원 중에 매출 원가가 50억 정도 차지를 하고 두 개 빼면은 이제 매출 총 이익이 나오는데 21억 원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판관비가 69억 원 정도 나오게 되어서 적자가 48억 원 이렇게 나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네요. 실적이 적자가 나온 것 자체가. 그리고 매출액 같은 경우 2분기 경우는 77억 그리고 매출 원가가 59억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출 총이익이 18억 정도 됐는데 판관비 가격이 이제 한 50억 정도 나오게 되면서 적자 폭이 31억 원 정도 나오게 되면서 적자 폭을 조금 축소시켰다. 자, 이렇게 뜯어서 보니까 명확하게 좀 보이죠? 매출 원가 자체는 올랐는데 어디서 지금 이 적자 폭을 메꿨냐? 판관비에서 많이 메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매출 원가에서 플러스 9억 원 이제 손해 봤는데 여기서 마이너스 19억 원 정도 줄이면서 적자 폭을 감소시켰다라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장에 줄어들었지만 3분기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되는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고
단발성인지 아닌지 보다도 이 부분이 이제 결국에는 3분기 하반기부터는 매출액이 조금 더 점핑 되어야 되는 시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이제 레포트 자료가 또 발표된 부분이 있는데 엑시콘과 관련해서 이 버닝 테스트 관련된 내용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IR 협회에서 발간된 레포트 자료임을 먼저 말씀 좀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SSD, 그 다음에 두 번째는 CXL. 제가 이전에 계속해서 이 엑시콘과 관련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두 가지 키워드는 앞으로 계속 잘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특히 SSD 인제 테스터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됐는지 말씀드리자면 AI 반도체가 주도를 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D램, 그 다음에 낸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D램 같은 경우는 HBM 전방 시장이고요. 낸드 같은 경우는 기업용 SSD 시장이 지금 많이 활발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엑시콘의 SSD 테스트는 다양한 테스트 방식의 최종 검사를 진행하는 설비다. 자, 특히 서버양으로 하는 SSD, 이게 ESSD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터프라이즈 SSD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제품 검사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앞으로에 대한 포트폴리오 방향성이 어떻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런 고부가가치 상품들, 그러니까 HBM, 서버향 SSD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겠다라고 했고, 이쪽으로 생산량을 조금 더 초점을 맞출 거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쪽 관련된 장비들의 수주가 추가적으로 발생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CXL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번에 제 영상에서 2024 FMS 행사라고 했었는데 이때 행사 갔다 오고 나서 지금 경기 침체 이슈가 터지면서 딱 묻혔죠. 그래서 여기와 관련된 CXL 삼성전자도 이슈가 있었는데 이 부분 추후에 제가 영상에서 다뤄드리려고 하고요. 어쨌든 CXL 같은 경우는 아직 개화가 된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또 이슈가 될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해두면 이제 SSD 테스터, CXL 장비 테스터 이 두 가지 위주로 해가지고 매출될 발생 가능성을 좀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번 영상에서 또 관련된 내용들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